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스아입니다. 내일 다시 주식시장이 시작되는데 오늘은 제가 저희 포트폴리오를 일정 부분 공개를 하고 저의 계획은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 영상을 이전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포트폴리오가 총 3개가 있어요. 하나는 중장기용, 다른 하나는 단타, 그리고 옵션 트레이드용, 나머지 하나는 장기용으로 아예 터치하지 않는 그런 포트폴리오예요. 제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3개로 나눈 이유는 저는 믹스업해서 하고 싶지 않아서요. 여기 보시면 Webull Stock Portfolio, No Options. 옵션 트레이드는 여기서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옵션도 거래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옵션은 여기서 거래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주식만 위불에 있습니다. 총 위불에 있는 포트폴리오 밸류는 42,000불 정도 되고요. 여기에서 캐시가 10,000불 정도 있어요. 여기서는 제가 우량주만 보여드릴 거예요. 뭐 자잘자잘한 거 몇 개 있는데 그건 짜잘하게 볼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우량주만 보여드릴 건데 참고로 이건 6월 10일 기준이에요. 먼저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왜 여러 회사를 사놓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게 다르겠지만 저는 한 기업의 주식을 여러 개 사서 모으는 것보다 여러 가지 주식을 조금씩 계속 모아 가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나만의 ETF 같은 거죠. 제가 좋아하는 기업들만 넣어서. 맥도날드는 리턴이 거의 한 7% 정도 됐고요. 테슬라는 15% 정도인데 테슬라는 사실 리턴이 이거보다 더 커요. 제가 테슬라는 스윙 트레이드를 많이 했어요. 워낙 가격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사고 팔고를 반복했기 때문에 리턴이 이거보다는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이 당시에 104.90%의 리턴이 있었죠. 그 다음에 델타는 38% 정도의 리턴이 있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13%, 애플은 14%, 아마존은 거의 30%. 아마존은 너무 비싸서 꼴랑 한 개 있습니다. 그렇지만 벌써 30%나 올랐네요. 그리고 나서 6월 11일 날 포트폴리오입니다. 좀 떨어졌죠. 지난주에 첫날에 하락세가 보이고 그 다음날 어느 정도 반등을 했잖아요. 그때 수익을 보고 매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 현금화 시켜놨고 어떻게 가는지 상황 보면서 다시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종목도 좀 조정을 다시 할 거고요. 그러면 제가 이 티끌마다 언제 들어갔고 언제 나왔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맥도날드부터 보겠습니다. 이거는 TD Ameritrade의 Think or Swim 플랫폼이고요. 4시간 차트예요. 저는 예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딥바잉을 많이 해요. 분할 매수를 계속 하는 거죠. 어쨌든 저는 이때쯤 들어갔고요. 떨어질 때 한 요 정도쯤에서 추가 매수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반등을 했다가 더 떨어질 때 또 여기서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언제가 정확히 저점이다 이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들도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떨어질 때마다 추가 매수를 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때 매도를 했습니다. 맥도날드는 모르겠어요. 코로나 상태가 괜찮아지면 그때 다시 매수할 계획은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매수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 테슬라는 여러분들도 많이 가지고 계시겠죠? 저는 테슬라는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은데요. 테슬라는 제가 언제 처음 들어갔냐면 올해 2월 달에 고점을 찍었었죠. 963불 때. 그리고 나서 이렇게 풀백을 했을 때 저는 들어갔습니다. 이때쯤 741불 때 들어갔었고요. 아쉬운 게 있다면 300불 때 계속 주변에서 테슬라 사라 말은 있었는데 제가 테슬라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안 샀는데 그리고 고점을 찍는 거 보고 기회가 되면 매수를 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 매수를 했습니다. 442불 때 추가 매수를 했는데 결국 더 떨어졌죠. 후에 리커버가 되고 849불이 됐을 때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하고 다시 떨어졌을 때 다시 여기서 매수를 했고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가격 변동성이 하루에도 뭐 12%, 뭐 8%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스윙 트레이드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테슬라는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테슬라는 뭐 이제 조금씩 계속 더 모아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 다음 아메리칸 에어라인 볼게요.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워렌 버핏이 손절했다고 하고 나서 이렇게 저점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10.99불 때 요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산 지점으로부터 여기 고점 104% 정도 올라갔었고요. 거품이 지나고 이만큼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저는 이때쯤 60% 정도의 이익을 보고 매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코로나 사태로 많이 떨어졌고 회복되는 그 과정에서 제가 중간에 들어갔어요. 중간에 들어갔는데 이때가 한 163불 때네요. 여기 보시면 SMA 라인 위쪽으로 올라왔죠. 이렇게 업트렌드로 되고 나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풀백하고 다시 조금 반등했을 때 어느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더 추가 매수를 할 겁니다. 저 그냥 떨어질 때까지 조금 기다리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제가 옵션으로도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옵션 단타도 하고 주식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옵션 같은 경우에는 챌린지를 하고 있어요. 소액인 800불로 만불 만들기 지금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제가 다음번에 보여드릴게요. 제가 얼만큼 왔는지. 그 다음에 애플을 볼까요? 여기 보시면 애플 같은 경우도 저점일 때 매수를 못했고요.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이 정도에서 매도를 했어요. 조금 더 떨어지면 다시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아마존 이 당시에 현금이 없어서 꼴랑 하나 샀어요. 그때가 1892불 정도였는데 코로나 때 엄청난 매출이 증가하면서 고점이 2722불을 찍었죠. 아마존은 진짜 계속 올라갈 거예요. 어쨌든 수익은 30% 정도 났네요. 꼴랑 하나라도. 아마존은 장기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가격이 좀 많이 비싸긴 하지만 망할 수가 없는 회사예요. TQQQ는 여러분들도 아실 건데 QQQ 아시죠? 나스닥 100의 지수를 따르는 QQQ랑 비슷해요. 대신 TQQQ는 나스닥이 1% 올라가면 3배로 올라가요. 3배로 올라가고 나스닥이 1% 떨어지면 3배로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서 해야 할 ETF입니다. TQQQ 같은 경우도 제가 스윙 트레이드를 정말 많이 했어요. SQQQ라고도 있어요. SQQQ는 반대 인버스 ETF예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1% 떨어지면 오히려 반대로 3배로 올라갑니다. 나스닥이 1% 올라가면 3배로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많이 위험하죠. 근데 TQQQ랑 SQQQ는 흐름만 잘 타면 괜찮은 ETF예요. 주식이 올라갈 땐 TQQQ 샀다가 주식이 떨어지면 SQQQ 샀다가 숏팅을 굳이 안 하더라도 이 인버스 ETF로 마켓이 떨어질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제가 이 SQQQ 같은 경우는 유튜브 초창기에 제가 소액 투자로 수익을 내는 거를 영상을 만든 게 있거든요. 그냥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그냥 1000불 정도? 한 100에서 200만 원 정도만 가지고 SQQQ랑 TQQQ만 거래를 해서 하루에 100불에서 150불 정도를 벌었었어요. 매일매일.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만 하시면 좋겠지만 위험하니까 조심하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주식이든 위험성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 알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차트 보는 법이랑 이것저것 뉴스도 많이 보시고 현명하게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판단하고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 같은 일반인이지만 저는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주식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공부를 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기술주 위주로 끌고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고맙고요. 여러분들은 포트폴리오 어떤 식으로 구성을 했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지만 여러분들도 저한테 정보를 주고 다른 구독자들분과 정보를 공유하고 그런 채널을 만들고 싶습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